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무슨 날이게요? 응? 오늘 그 합격자 모임 합니다. 예, 우리 노원하고 오늘 이제 35회 합격자 모임을 이제 오늘 해요. 자, 내년도 이맘때쯤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자 모임 할 수 있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죠? 공부는 할만하세요? 선생님, 할만하세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려워도 할만하죠? 예, 너무 그 조급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치 진짜 이거 기초구장 끝나면 바로 시험 보시는 분들처럼 뭐 한 번 봤는데 뭐 문제가 안 풀린다는 둥, 뭐 기억이 없다는 둥 당연하죠. 여러분 한 번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기 너무 아까우신 분들이에요. 딴 거 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죠? 최소한 5번, 6번, 7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유, 내가 옛날엔 공부 좀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못 하겠는데 남들보다 3-4번 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머리가 약간 이제 그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노력으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양도소득세를 할 건데 이번 주, 다음 주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었죠. 예, 그렇죠. 이번 주에 어려운 거는 비과세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실무에 나가시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로 하겠다? 매년 6월 1일로 하겠다. 자, 그러니까 2024년도분 재산세는 2024년 6월 1일 현재, 2025년도 재산세는 2025년도 6월 1일 현재. 자, 이제 보통 징수하기 때문에 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 건물이 위에 있으니까 얘는 7월에. 땅은 밑에 있으니까 얘는 9월에. 자, 이런 식으로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꺼번에 구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한 다음에 요게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나눠 가지고 보내요. 절반은 언제? 7월에, 절반은 또 9월에. 자, 그런데 200만 원이 아니라 계산을 해봤더니 20만 원이요. 그럼 둘로 나눠봤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걷죠. 한 번에 걷을 때는 어떻게 걷어요? 빨리 걷어. 이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각보다 요게 많이 나오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일반적인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인 내지는 아니면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걷어야겠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과세 대상이 누락되었다든지 뭔가 좀 잘못 보냈어요. 자,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즘 요거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요거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해요? 고지서. 세금 걷는 방식은 직접 신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고지서로 보내드릴게. 국세 고지서 걷는 걸 뭐라고 하죠? 국세?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징수. 그렇죠. 정부부가 보통징수. 자,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 그러니까 고지서가 따로따로 옵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최소한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면은 이제 굳이 재산세하고 납기도 똑같은데 이제 2장 보낼 필요가 없겠죠. 같이 보냅니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인건비도 안 나와. 얼마?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자, 이때는 소액 징수 면제.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점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커팅하겠다. 얼마? 150%예요. 그런데 모는 상한선 없다. 법인 아니고 주택. 법인은 이따가 나오는 뭐예요? 종부세. 종부세. 자, 요거는 이제 개인 소유의 주택이든 법인 소유의 주택이든 재산세 때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여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분납 얼마 초과하면? 250 초과하면 얘는 몇 개월? 3개월. 그렇죠.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납부할 세액이 500 이하입니다. 한 400만 원 나왔다 칠게요. 자,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자, 그래서 왜 요렇게 4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250이니까 250까지 내야 되고, 요 250을 초과하는 요 150만 원 이거를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먼저 내는 걸 뭐라고 해요? 본납. 나중에 내는 거 분납.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면은 요거. 그래서 400 중에 250 초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요, 진짜 1년 내내 지난주에도 한 몇 건 들어왔어요. 250을 초과하면 251만 원부터 분납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많이 해요. 그럼 뭐 400만 원 나오면은 251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251을 나중에 낸다는 얘기요? 그 얘기라고 질문하는 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500을 초과합니다. 700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자, 요거 신청해야 되죠.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아니라고. 자, 요건 납부 기한까지. 이래서 여기 물납이랑 두 가지가 헷갈려요,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믹스가 되고 분납이랑 물납이랑 믹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 번. 그렇죠? 요거 납부 기한까지. 그래서 왜 7월 31일, 9월 30일 날 뭐 신고 가서 슬리퍼 가서 식탁에 내내 올려놓고 있다가 까먹다 9월 30일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랴부랴 뛰어가서 아유 이거 잘라주시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미리 신청을 해서 요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발음이 안 되네 오늘은. 그렇죠? 자, 물납 얼마 초과해요? 1,000만 원. 뭘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납하려고 하는 사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 초과하냐, 1,000만 원 초과하냐,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냐, 10일 전까지 신청하냐. 자, 요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34회 때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이 2분의 1은 7월 말, 2분의 1은 9월 말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여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게 옛날 문제가 아니라 34일 때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시험 볼 때 딱 나오면은 막 미소가 이렇게 실룩실룩 지어지면서 그렇죠. 아우 왜 이래, 그죠? 예, 이제 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더더군다나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럼 밑에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플해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무슨 방법?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고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자 무슨 고지서? 구분한 고지서입니다. 요즘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합니다. 구분한, 합산한, 구분한 며칠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한 번 받는 끝난 게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1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 내용들만 딱딱 이렇게 많이 좀 찝었죠. 자, 두 번째.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50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OX. 오케이 맞습니다. 500만 원 이하다. 한 400 나왔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500만 원 이하라고 나오면 그래 400. 5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한 700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거 됐죠? 오케이. 세요. 자, 3번 28회 때 문제. 여러분 이 물납이라고 하는 단독 문제가 28회 때 하고 이번 시험에 3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회 때 거는 근데 문제가 조금 별로 좋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기출과정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훨씬 좋아요. 자, 물납 신청 허가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재산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예, 1,000만 원 초과. 오케이. 요 중에 안 배운 지문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이거 전 이번 지문 때문에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OX.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옳은 지문. 자, 그다음에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이제 토지분 재산세가 1,5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물납을 신청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신청한다? 그렇죠. 이제 9월 20일까지 10일 전까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요러면 일단 과세관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거를 받아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요거는 5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요거 나중에 기본 때 좀 자세히 할게요. 그럼 9월 25일까지 이제 통보를 합니다. 통보. 요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거는 좀 못 받을 것 같은데 통보를 해줘요. 이때 만약에 오케이 됐다. 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노 했다. 요러면은 다른 걸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쓸데없는 잡종지가 여러 필지가 있던 거예요. 근데 요걸로 한번 넣어봤더니 이건 안 된대. 다른 필지로도 가능해요. 자, 근데 어쨌든 오케이가 되었던 노가 됐던 간에 여러분 물납이라고 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의 부동산에서 지자체 소유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게 9월 25일인데 이 5일 내에 바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등기를 만약에 10월 6일 정도에 등기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한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거는요. 나쁘게 안 내 나쁜 걸로 보겠다. 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물납이 이루어지면 그냥 지났다 하더라도 나쁘게 안 내 나쁜 걸로 보겠다. 자, 이것도 옳은 지문. 물납하려고 하는 자는 몇 살이란다. 나쁘게 며칠 전까지. 자, 10일 전까지. 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허용되지 않으므로 듬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지문은 우리가 지금 안 배웠죠. 여러분, 만약에 안 배운 상태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나왔다. 답을 뭘로 고르실 거예요? 5번, 그렇죠. 그 정도가 센스인데 실제 시험 가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문을 5개를 보면은 3개는 알 것 같아. 명확히. 2개인데 하나는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처음 본 지문이요.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을 거예요. 3개 알고 하나는 아리까리, 1개는 본 적이 없다. 이게 아리까리가 답이냐 아니면 본 적이 없는 게 답이냐. 여기에서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그렇죠? 자, 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자, 토지인데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자, 이걸로 구분하여. 자, 구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합쳐서 계산하고 당신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종합 합산 토지 합쳐 가지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전국에 갖고 있는 별도 합산 토지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렇게 해요. 물론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옵니다. 고지서는. 이해가시죠? 자, 우리 합산인데 어디 합산? 대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세다? 국세.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이 당신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오늘 발음이 되게 안 됩니다. 왜 이러지 이게? 자, 2번째 고지징수합니다. 정부부과라고 하죠. 네, 정부부과.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서로 받는 걸 내야 되는 거고, 자, 얘는 고지서를 받아들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납세의무자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죠. 주택에 대한 납세. 눈이 부릅 뜨시네. 자,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그런데 토지는 종합합산 긁어 모아. 자, 얼마 초과? 5억 원. 자, 별도는 긁어 모아 얼마? 80억 초과하는 사람, 법인이든 개인이든 요 요건을 갖추는 사람만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9억을 빼기도 하고 1주택은 12억을 빼기도 하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빼주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몰라, 그냥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도 내야 돼. 대신에 세금 계산할 때 기준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세금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오, 이 얘기예요. 요거 한 줄만 나와도 맞는 지문입니다. 됐고, 자, 그리고 이제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자, OX. X라고요. 여러분, 특히 토지 중에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절대로 대상 아니고요. 자, 그리고 무슨 건축물 어쩌고 나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자가 나오잖아요.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종부세 안 나옵니다. 전국에 땅은 다 내게 아니고 위에 건물만 합쳐봤더니 200억이요. 그래서 종부세 안 나옵니다, 여러분. 좋죠. 뭘 좋아요, 좋기는. 그죠. 건물 땅이 진짜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34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옳은 지문이라고, 여러분. 이게 이거 딱 한 줄만 나왔어도 심지어 이게 답이었어요, 심지어. 자, 그다음에 이제 합칩니다. 일단 자, 이게 주택에 대한 거 일단 합쳐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를 뺀다? 9억 원. 자,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60을 곱합니다. 자, 근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얼마를 뺀다? 자, 12억을 뺀다. 자, 물론 공정시장가의 비율 60. 법인 같은 경우에 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자,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제외합니다.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각각 9억씩 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주택인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요러면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물론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34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OX. 오케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합산하지 않는 집들도 있었다. 자, 이거는 투기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종부세 안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임기사노미 문어향이다. 그렇죠? 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기숙사, 사택, 노인복지주택, 일정한 법에서 정하는 미분양주택. 자, 그리고 이제 무슨 향?
문어향. 임기사놈이 자갈치를 먹었는지 문어향이 난다 이겁니다. 임기사놈이 문어향.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7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자 임대기간 등등등등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하겠다. 자 OX 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임기사노미 문어향 요건 합치지 않는다. 다가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설마 뭐 다 없는데 이런 아니에요? 임 그죠? 자 다음 세율입니다. 개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2주택 이하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름은 무슨 철? 오이철. 자, 백분율로 하면 0.5에서 2.7. 상에 올릴 때는 몇 개? 5개에서 50개. 선생님 얘기가 잘 안 와서. 네, 자, 0.5에서 자, 5.0%입니다. 진짜 그 저기 오이지 담글 때 50개씩 담근다고 하더만요. 예, 물어보니까 다른 학원도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게 여름은 오이철인데 오이가 상할까봐 오이지를 담그는데 그 담글 때는 50개씩 담근대요. 5개에서 50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상에 올릴 때 5개에서 50개로 하셔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오이지를 안 담가봐서 그렇습니다. 피클이 오이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다른 거예요 그게? 저는 그냥 서양 오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또 아니구만요. 아 같아요? 아 그런 건가? 네, 자, 하여튼 그래요. 자 법인은 무조건 2.7 무조건 5.0.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과정 가면 공익법인 등은 제외하겠다. 왜?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2.7, 무조건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종부세액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으로 빼줘야만 이게 이제 산출세액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뺄 때는 이제 전체를 빼주는 게 아니라 한 20억이다. 그럼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만큼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이만큼 종부세가 과세가 되니 이 부분만 빼주겠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에서 빼주니까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금액에서 빼면 소득공제, 세액에서 빼면 세액공제입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 만 몇 살?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단독 소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12억을 공제함과 동시에 요 요건에 해당하면 요것도 빼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60세 이상 65세 몇 프로? 20. 얘는요? 30. 요거 40. 자, 보유기간 몇 년?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20, 40, 50입니다. 2, 3, 4, 2, 4,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외워라? 이사는 5년 이후부터. 자, 이사는 5년 이후부터. 좀 오래 보유하고 있어라. 이사는 5년 이후부터 가라. 두 개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몇 프로까지? 80%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담의 상한 예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비해서 너무 뛰어. 자, 이런 경우 여기까지만 커팅을 하겠다 이겁니다. 몇 프로? 150%인데. 자, 다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직전 연도에 재산세하고만 비교했지만 자, 얘는 뭐랑 비교했어요? 재산종부 이렇게 비교했었죠? 오케이, 했어요. 자, 토지 일단 당신이 갖고 있는 종합합산 토지가액을 합친 다음에 자, 종합은 5억 원을 빼고 자, 별도는 얼마를 빼요? 80억을 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1에서 3%. 자, 천분율로 하면 1천분의 10에서 30이 될 거예요.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7%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근데 종부세 세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자, 재산세 세액이랑 같이 외웁시다라고 했었죠. 재산세 종합합산 종 25 0.2에서 0.5 별 리사 자 0.2에서 0.4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25 별리사 1357 종25 별리사 1357 이렇게 썼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만 제재 사항이 있는 거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재 사항 없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납세지
개인은 소득세법상 납세지. 자,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상 납세지. 자, 요게 이제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물론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없으니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그게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까지 갈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최근에 이게 한번 출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종부세 납세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으로서 사업장도 없답니다. 원천 소득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가? 할 수 없다. 자, 주택과 토지의 소재지로 가겠다까지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원칙은 고지징수 정부부가 합니다. 물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납기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절대로 언제 아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대 아니다. 이거 특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뭐 납기가 다르니 아니야. 똑같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 요것도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오케이 했고요. 분납 가능하죠. 자, 얼마 초과하면? 자, 250 초과하면 얘는 몇 개월? 얘는 6개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이것도 언제까지 신청해요? 납부 기한까지. 이것도 납부 기한까지. 분납은 무조건 그냥 납부 기한까지예요. 물납만 10일 전까지. 물납만. 오케이. 자, 그리고 공동명의 1주택자. 자, 누구랑 공동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1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9억씩 빼서 계산을 하는데, 자, 얘의 경우에는 우리 둘이 공동 소유지만 우리 남편이 한 사람이 갖고 있다고 치고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그냥 해준다, 신청해야 준다. 신청. 자, 신청 언제까지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굉장히 뜬금없는 날짜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마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12억을 공제해주고 연령에 따른 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부가세,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같이 올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납부 유예 제도가 있었죠. 물론 이제 재산세에도 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재산세 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해서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 한 3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8번입니다. 3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맨날 이제 1000분율이 아니라 100분율도 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요 진짜. 짜증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자,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금 과세 표준이 얼마? 1에서 3. 예, 5가 아니라 1에서 3%. 3%. 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200만 원인 경우는 그냥 내야 됩니다. 얼마 초과해야? 250을 일단 고지서를 받아들였는데 250이 넘어야 분납이란 걸 신청할 수 있지. 250이 안 된다 그러면 다 내야 됩니다. 이건.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 토지분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을 자,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됩니다. OX. 이걸 O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O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분한. 이게 저도 한 2번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왜냐면 이거 약간 애매해요. 밑에 보니까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과표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했는데 이게 너무 남았거든요. 이게. 그럼 얘가 뭐가 틀린 거였지 보니까 와 이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나오지만 계산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그렇죠. 아이고 참 좀 그래요. 예. 자, 5번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액은 과세 표준에 0.5에서 0.8? 0.7 그렇죠. 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율로 돼 있지만 이렇게 100분율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역은 하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1, 2, 5번 같은 경우에 명확히 보이죠. 또 이거요. 4번, 3번과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4번은 너무나 옳은 지문인데 3번도 너무 옳은 지문인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골랐을 것 같아요? 4번이요? 4번, 3번. 4번 그렇죠. 그게 센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00% 알고 있고 요거는 90% 알고 있다. 그렇죠. 하여튼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예. 자, 9번. 깔끔합니다. 진짜예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뭐라고? 자, 재산세는 물납이 됩니다. 종부세는 물납 안 돼요. 양도세는요? 물납 안 돼요. 물납되는 건 뭐밖에 없다.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건 재산세밖에 없다. 상속세가 되긴 되는데 시험 범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요즘 와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박스에 넣어놓고 3개 한 다음에 뭐 옳게 묶인 건 아니면 몇 개인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과 한 명이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집이 없답니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한다. OX. X죠. 왜 신청하지 않다로? 아니에요 이거. 자, 9월 16일부터 자 9월 30일까지 이거 신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틀렸고. 개인 소유 주택의 경우에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법인 소유 주택, 개인 소유 주택이 아니라. 네. 지금 종부세야, 종부세. 네. 개인 소유 주택이 아니라 법인 소유 주택. 자, 그다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 주택분 종부세 연령에 따른 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OX 맞죠, 그죠? 이렇게 한 개, 이거 하나 옳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다 알아야 되니까 좀 그렇죠. 됐죠? 오케이. 자, 오늘은 교재 456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즘 그 나라가 뒤숭숭하죠. 네, 뒤숭숭합니다, 그죠? 네, 아이고 그러게요. 뭐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닌데, 하여튼 그 걱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456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가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아시는 분? 몇 문제? 5문제, 그렇죠? 7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대부분 5문제, 6문제예요. 최근에는 근데 5문제 출제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6문제로 하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5문제. 자, 근데 5문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게 한두 개.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그냥 평이한 이런 것들. 공부하는 양이라든지 난이도에 비해서 출제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 진짜로. 뭔 얘기냐, 공부할 때 어렵던데. 아니, 처음엔 공부할 때 어렵죠. 근데 2번,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아, 양도소득세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세법이 몇 문제예요? 우리 16개 중에서 대여섯 개면 3분의 1이고 3분의 1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포기를 한다. 이러면은 세법 자체에서 고득점 받는 거는 일단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세법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세법을 포기하게 되면은 2차 2교시 때 60m로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요즘 중개사법이랑 공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공시세법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그걸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의 키가 뭐다? 제일 중요하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지만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세법 중에도 양도세입니다. 손님 만약에 와요. 그분이 먼저 뭘 먼저 물어봐요? 사는 사람 말고 파는 사람일 때. 이거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이 근데 이거 세금 이거 나와요? 아니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공시법에 집중을 하고 세법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면은 네, 다음에 올게요. 근데 그럼 가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자신감이 넘쳐. 아유, 이거 얼마 안 나옵니다. 사무실 하다 보면 진짜로 어느 분이 와요. 근데 이제 이거 양도세 이거 저기 의뢰하러 왔대. 그래서 대충 이쯤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 뭐 어떻게 알고 오셨길래? 아니, 중개사에서는 진짜 세금 얼마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함부로 이렇게 얼마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특히 안 되는 거. 세금 안 나와요. 이 비과세는 진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다시 쫓아오지. 당신 이거 세금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팔았는데 이거 물어내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세금 이만큼 나올 줄 알았으면 안 팔았지. 이런 얘기 나오면 골치 아파져요, 진짜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식을 갖추시되 함부로 이게 속단을 해서 안 나온다 내지는 조금 나온다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사항이 아닐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자, 먼저 양도세 보겠습니다. 자, 얘 무슨 세? 소득세. 취득세는 뭐다? 취득했다고 내는 세금. 재산세는 뭐다? 갖고 있다고 내는 세금. 얘는 뭐다? 돈 벌었다고 내는 세금인데, 자, 여러분 이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여러분 이제 굳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더니 뭐 받아요? 이자. 돈 벌었네. 뭐 벌어서 돈 벌었니? 이자 받았어. 이자 소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더니 연말에 뭐 갑자기 무슨 배당금이 나오네. 무슨 소득? 배당 소득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거 돈 번 거죠. 근데 뭐를 통해 돈 벌었다? 이자로 돈 벌었다. 배당으로 돈 벌었다. 자,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가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건 사업 소득이에요. 사업 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소속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장사하고 있다, 내가 사업하고 있다, 돈 벌었어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어요. 자, 근로는 뭐예요? 월급 받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금소득은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받은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로또를 맞았다.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 받았어요. 퇴직소득. 그리고 이제 비로소 양도소득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이렇게 8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요. 야, 돈 벌었지? 얼마? 2천만 원. 뭐해서 돈 벌었니? 저 월급 받은 거예요. 근로소득. 돈 벌었지? 얼마? 2천만 원. 뭐해서 돈 벌었는데? 배당금 받았다? 배당소득. 이런 식으로 일단 돈을 똑같이 벌었다 하더라도 8가지를 구분을 해서 6가지는 합쳐서 신고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라고 해요.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안 내면 날라온 건 이것만 신고하라 이거예요. 이것만. 그럼 얘는 뭔데? 퇴직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자, 개인은 소득세가 3종류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예요. 돈 번 거는 똑같습니다. 돈 번 건 똑같지만은 뭐를 통해서 돈을 벌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신고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냥 소득세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실무서 보면 종합소득세 실무서도 요만큼인데 양도세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표정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합친다. 우리 이제 시험에는 얘만 나와, 얘만. 요거하고 요거만 나와, 요거만 나와. 2가지만 나옵니다. 나머지 몰라도 돼요? 오케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얘랑 얘만 알면 돼.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구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저기 시골에 땅을 팔았대. 그러면은 요거 세금 합쳐져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 따로따로 이 질문도 많이 해요. 따로따로 해요. 카페 하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거고 땅 판 거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이건요.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양도소득이란 누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인이 부동산 팔면 그냥 법인세로 신고해요. 그런데 개인이 부동산 팔게면 소득세는 소득세지만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일정한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을 하겠습니다. 뭐 일정한 자산이라고 하는 건 되게 부동산 등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평생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부동산 팔게 되면 이게 맞는데 뭐야, 이 양반은 지난달에 사서 이번 달에 팔고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팔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어쩌다가 한 번 파는 건 양도소득세로. 근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자, 그러네. 양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제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 소유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는 거다, 대가를 받는 거다. 그럼 결국 뭐 했단 얘기예요? 팔았다. 결국 팔았다. 부동산 팔고 돈 벌어서 돈 생겼니?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해. 근데 부동산 팔아서 돈 생겼니? 당신 혹시 업자야? 업자다. 이러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깔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알아보고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456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자,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 기억나세요? 취득세. 뭐를 취득해야 취세를 냈다? 자, 토지, 건축물 또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그리고
양식, 광어회, 임목입니다. 아, 걔네들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네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그리고 또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입니다. 자, 얘는 이것들을 팔면 양도세 신고해라 이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리고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일단 양도세 과세 대상을 엄청 많지만 네 그룹으로 분류해요. 자, 1그룹. 자, 요게 지금 설명드릴 부동산 등입니다. 예, 부동산 등. 자, 우리 2그룹 주식이에요. 3그룹 파생상품입니다. 자, 4그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입니다. 자,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단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뭐하러 네 가지를 구분하냐? 자, 잘 들으세요. 봄에 토지를 팔고 가을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똑같이 부동산 등의 같은 그룹에 속해 있죠. 요거는 합쳐서 신고해야 돼요. 봄에 토지를 팔고 가을에 파생상품 팔았습니다. 요거는 따로따로 신고합니다. 결국 그룹별로 합쳐서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얘네 두 가지가 2025년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금투세 과세 대상으로 이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되냐 안 되냐 이게 맞다가 엊그저께 통과했죠. 예, 금투세 폐지하는 걸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양도세. 요게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됐으면 교재 바꿔가지고 이 두 가지는 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가지로 구분만 한다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등. 자, 이겁니다. 첫째, 토지 건물 팔게 되면은 양도세 내야 됩니다. 요거 당연히 뭐입니까? 요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 그리고 부동산 팔면 양도세 신고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야?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분양받고서 잔금 치르기 전에 자, 요거 피받고서 파는 거 있죠? 자, 요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개업하시게 되면 부동산이랑 여기까지는 중개하실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를 중개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제 얘부터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저는 사실 실무상으로 이거를 파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시험에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인데 특히 부동산 임차권은 무슨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하지만은 지역권이라고 있는데, 자, 지역권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 과세 대상, 자, 34회 때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35회 때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오, 대박.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보기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34회, 35회. 솔직히 34회 때 나왔기 때문에 35회 때 아유 이게 출제가 되기엔 좀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팔면 당연히 양도세. 근데 권리 팔아도 양도세. 권리가 뭔데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팔았니? 너도 양도세야. 그럼 심지어 여러분 3월 달에 토지를 팔고 9월 달에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한다? 합쳐서. 오케이. 자,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데, 자, 특히 그냥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그리고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만하죠. 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 부동산상의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산인데, 자산 영업권입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선생님, 영업권이 뭐 같아? 영업권. 대충 그냥 생각나 그냥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영업권 발음이 안 되냐 왜? 영업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 영업권이 뭐 같아요? 영업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영업권은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를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회계원리 시간이었다. 그때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 이거 설명할 때 교수님이 그랬다고. 야, 니들 영어권이 뭐 같냐?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영업할 수 있는 권리요. 자, 특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영어권은 권리금이에요. 네, 권리금. 자,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께서 야, 3층짜리 갈비집을 자기 건물과 자기 토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내 건물, 내 토지, 그 다음에 무슨 강강술래나 벽제갈비처럼 큰 갈비집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을에게 넘깁니다. 토지도 넘기고 건물도 넘기고 갈비집도 넘기고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둘 간의 토지 건물 가액을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기는 오래돼서 그냥 딱 바꿔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평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죠. 저희가 그럼 10억을 제가 뭐 이달 말까지 좀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갑이 아이 그거는 좀 그렇고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그저그저 해요. 뭘 달라는 얘기예요? 뭘 달라는 얘기죠? 아, 그쵸. 자,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 3억 원.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 건물 팔게 되면은 뭘로 신고한다 우리? 아, 양도세 대상이라고 했죠? 요거는 토지 건물 대가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 대가니까. 자, 근데 요거는요. 권리금 받는 거는 원래 무슨 소득이냐면 기타 소득이에요. 우리 기타 소득이면 뭘로 신고해야 돼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10억만큼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아, 요 3억은 권리금 받은 거니까 이건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통해서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합쳐봤더니 뭐 한 2억 정도 나온다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나온다고 칠게요. 여러분 10억이다 3억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네끼리 정한 거예요. 지네끼리 정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갑이라고 하는 분이 야, 이거 이렇게 했더니 2억이 나오는데 우리 바꿔보자. 바꿔보자가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 토지 건물을 3억이라고 하고 우리 권리금을 10억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랬더니 세금이 1억밖에 안 나오던데 이럴 수 있죠. 자기들끼리 금액 조정을 통해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권리금만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만 토지 건물이랑 섞여 있다, 같이 받았다 이러면 너도 양도세로 신고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권리금만 따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사람이 건물주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는 새 들어서 갈비집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냥 임차인들끼리 권리금 주고받는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게 맞고 토지 건물이랑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함께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개인 간에 권리금 주고받는 것도 원래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자, 특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 사업용 자산, 즉 토지하고 건물과 함께 양도를 해야만 자, 이때 이제 양도세로 과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주권은 뭐냐면 여러분 이주권 옛날에는 출제가 이제 안 됐다가 이번 시험에 어쩌면 이주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이주권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주권. 우리 이거 어디예요? 응? 북한산 국립공원. 어떻게 알아 저걸 진짜 알죠? 여기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집을 짓고 사시는 게 영감님 한 분이 요렇게 계셨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갑자기 북한산 국립공원 이제 그 관리공단에서 오더니 저 영감님 계세요라고 하더니 왜? 아니 저희 요 부지에다가 산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산에 있는 헬스장. 산스장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약수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저희가 이걸 매입을 하겠습니다. 쉽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해가죠? 그래도 이분이 그래. 아니 내가 여기서 산 지가 60년이다. 나는 여기 좋아 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나가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사냐. 난 그리고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요 같은 장소에서 요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지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딱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주권.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 이해가죠? 자, 그랬더니 어떤 업자분께서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이분한테 컨택을 한 겁니다. 이 집 저희한테 파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집이 탐난 거다, 딱지가 탐난 거다. 그래서 영감님이 요 집, 건물, 토지, 그다음에 이주권 같이 이분한테 판 겁니다. 이해가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영어권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부동산에 섞여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영어권과 이주권도 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거. 요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자, 시험 많이 나옵니다. 별도란 말이 나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어권만 별도로 양도했다든지 아니면 이주권 가격만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든지 이런 게 하여튼 별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양도세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토지 건물이랑 같이 넘겨야 돼. 토지 건물 같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냥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영어권과 이주권은 반드시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요런 경우에만 양도세를 과세하는 거고. 자, 이거 별도로 평가했다, 별도로 양도했다. 요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어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양식 광어회 할 때 그 회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 이런 것들은 샀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팔았을 때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밑에 게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나중에.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이거? 주식이죠. 우리 아까 1, 2, 3, 4, 1이 부동산 등 2가 주식, 3이 파생상품, 4가 신탁이 이익이었죠. 2에 분명히 주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은 주식인데 주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판 건 주식이 맞는데 실질로 따져보면 부동산이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부터 설명할게요. 3번. 우리 취득세 때 뭘 했었냐면 이걸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취득세 때 주식회사 땡땡이 자, 토지를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은행에 대한 예금도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20억이에요. 20억.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자, 지분을 30% 갖고 있다가 자, 이렇게 60%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과세했죠?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했죠? 과점주주. 그렇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이었어요. 부동산 취득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60% 취득한 거하고 뭐가 다르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을 60%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거였어요. 이거 됐죠? 그러다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요 분이 자, 지분율이 5% 줄었어요. 55%를 판 거예요. 55%. 그러면 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한 것처럼 과세했듯이 주식을 팔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판 것처럼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회사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재고 자산이고 부동산 요만큼인데 이건 별로 의미 없고 부동산이 반이 넘어야 돼요. 부동산 반. 그리고 누가 팔아야 되냐면은 과점주주가 팔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는 지분율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몇 프로를 팔아야 되냐면은 50% 이상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래, 당신이 판 거는 부동산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판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과세할 거야 이 얘기예요. 이거 됐어요? 자, 요 요건이 458페이지 보세요. 458. 그 내용 박스입니다. 내용 박스. 자, 먼저 9번 보시면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의 법인인 주식을 두 번째 칸에 과점주주가 양도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100분의 50 이상을 이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회사 주식을 50% 이상을 파는 걸 한 번에 팔 수도 있지만 잘라가지고 팔 수도 있겠죠. 요건 몇 년 동안은 통사하냐면 3년간 통사합니다. 거기 3년 보이세요? 3년 내에, 그렇죠. 3년 내 보이죠? 458페이지의 네모 박스의 세 번째 칸에 3년 내에 3년간 통산을 하겠다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밑에 여러분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가 넘을 거예요. 골프장 거의 대부분 땅이잖아요. 이런 회사의 주식은 한 주만 양도를 해도
주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밑에 있는 겁니다.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이나 주식은 부동산 쪽으로 과세를 하지 절대 그쪽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다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도세 과세 대상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구분을 하는데 2, 3, 4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리고 이게 34회 때, 35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 근데 권리 중엔 특히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영업권과 이주권 같은 권리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했다 아니면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각종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것도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이면서 얘네 두 가지 같은 경우엔 주식이지만은 부동산처럼 과세하는 것들도 있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양도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